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것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법사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자괴감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싸움을 하느라고 사실은 국가 미래를 설계할 소중한 시간들을 저는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도 사정이 되면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본인의 사법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서 이제는 국회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도록 좀 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국회의 판단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어서 그 또한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에게 그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그 정도 얘기를 못 하십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느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일들이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 가면 4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죠. 제가 사실은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여권 내 지지층을 이렇게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A를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B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추구형 지지자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 총리님은 스스로는 이 분류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총리 나오신 김에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의 핵심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뭉쳐져 있다는 이런 사실을 여권 내부에서, 물론 그것이 권력 투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총리님도 제가 알기로는 B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국가 권력의 핵심부가 이렇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 상당히 심각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 아닌가요? 이 부분은? 내용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가 명료하게 상대를 지목하지 않은 내용을 논평을 요구하고 또 의원님 나름으로 설명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상대방을 또 어떤 그룹으로 지목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에 구태 언론들이 했던 것과 글쎄요, 같은 그것을 형태라고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류가 등장한 배경이 단지 한 정치평론가의 분류가 아니고 이 분류가 등장한 계기가 바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정부와 여권 강성 핵심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이 와중에 그럼 왜 저렇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바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나쁜 과거의 관행입니까? 그거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설사 총리님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듣기 거북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죠. 저는 불편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유시민 작가가 나름대로 보는 판단에 의한 어떤 이론적 개념을 설정한 것은 그분 개인의 자유이지만 적어도 현재 객관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 그룹이다라고 지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 적어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에게 직접 확인하시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하시면서 확인을 하지 않은 나름대로 설명하시면서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수없이 설명을 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와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그 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아젠다 개혁의 문제가 이렇게 사적 이익 추구를 하는 사람들과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여권 내부의 문제라고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논점을 조금 바꾸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유시민 작가의 이론과는 별개로 그 이론을 의원님 나름대로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설정하고 저를 그 중에 한 카테고리에 넣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은근슬쩍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만드는 구태 언론과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시민 작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었죠. 제가 제 주장을 하는 대해서 것이 지적한 있습니까?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총리님이 이게 동의하시지 않으면 저는 저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이 왜냐하면 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의원님 일반적인 경우에 이 이론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다면 제가 그렇게 답하는 것이 옳겠으나 그 이론을 설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특정인을 거기에 껴 넣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간의 일대일 관계에서도 굉장히 정상적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나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니요. 것입니다. 총리님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불편하지 같습니다. 않습니다. 아니 큰 그냥 착각을 하고 나쁘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는 과정에 총리님께 제가 어떤 결례를 하거나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틀렸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여권 내에서 수없이 많은 여권 내부 인사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정치 논평의 영역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저 이해하기 제가 어렵습니다. 전혀 감정이 실려 있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쁜 태도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태도다 이런 표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구태 언론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신 겁니다, 총리님.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제가 총리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모독을 하나 그랬습니까? 이것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을 여쭤본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왜 저를 공격을 합니까, 총리가? 의원님께서는 저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한 평가를 물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 분포와 관련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취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설명과는 별개로 그 말씀을 전개하시면서 전혀 검증되거나 확인되거나 또는 유시민 작가의 입으로 언명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유시민 작가의 언명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특정인을 거기서 어떤 그룹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에 따르면 유시민 작가의 특정인이라는 건 본인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본인은 거기에 거론된 것이 제가 본인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저를 특정 그룹에 아예 전제해서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올해 총리님과 언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대해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적어도 개인 정치인 대 정치인 또는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대화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대화 관계라면 저를 거기에 넣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상식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온갖 감정적인 수사를 동원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셔서 나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총리님? 정확한 논리를 구사해 나쁘다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 미제 사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 미제 사건. 검찰이요. 검찰 미제 사건이요. 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것으로 저는 이 알고 정도는 총리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9만 6천 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게 3,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 5대 강력범죄도 2배 가까이 지금 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일선 검찰청은 거의 개점 휴업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지금 제기하시는 취지를 짐작해 본다면 최근에 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기존의 검사 또는 검찰의 어떤 사기 문제라든가 또는 권한의 어떤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혼선, 어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적응, 뭐 이런 등등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네네. 있는. 제가 한 말씀 충분하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직역, 특정 집단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해서 개혁을 추진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1년 동안 10만 건의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10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얼마나 억울한 국민들이 지금 많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과거에 정치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유한 또는 특화된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게, 그리고 앞으로 검경의 어떤 수사권 조정 과정을 이후에 공소청, 중수청의 분리와 새로운 신설까지 가는 과정에서 형사소송상의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꼼꼼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2차 특검에는 검사 몇 명 가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씀. 2차 특검에 2차 종합 특검이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인데 거기도 한 몇십 명. 100명 그 정도 가까이 지금 예.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 지금 채 안 되는데 또 거기에 100명이 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검찰력을 오로지 정치 수사를 위해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계속 차출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지도 지금 잘 모르게 있는 수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은 사실 그 예외 지역,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하고 있던 일을 특검은 계속하게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국민들의 인권 보호나 이런 측면의 수사력이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계속 특검을 만들어서 정치 수사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 가장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특검의 수사력이 다시 또 투입되는 상황은 가급적 조속하게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여럿이 존재한다면 그 숫자 또한 줄어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참 짧은데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 성동구청장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그 후보로 급부상을 했는데 그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라는 그 언급 때문에 급부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 후원자들에게 수의계획을 몰아줬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여성과의 뭐 해외여행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지방에 본인의 고향에 연수원을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이렇게 거명해서 후보를 띄우고 내리고 하는 것이 집권 초기에 늘 있어 왔던 것이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당무 개입이었고 그것이 또 선거 개입이었다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정원호 후보를 포함한 많은 후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 경우들이 있고, 그중에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이 특정한 어떤 양상으로도 전개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님께서 선거 개입이다라고 평가되거나 비판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하시려고 아마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 중에 드리자면 그 또한 제가 특정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여성과의 여행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은 한 여성 공무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은 조금 그렇게 적절하게 그 느껴지지는 부분은 않았다.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 아주 피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후보를 띄우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한다면 일 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라든지 언급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불편한 말씀. 네. 예, 신동욱